그 일상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일상이 누적이 된 것이 자기의 그 인생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이 성장하는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기념일이나 아니면 그 생일날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 그 1순위가 이제 명품 백이 1순위예요. 이제 뭐 각자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 이제 명품백을 갖고 싶어 하지만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선물해 준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명품백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품백을 내가 착용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입고서 내가 착용을 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명품으로 바꿔야지 되는다라고 하게 되면 외모가 명품으로 감싸는 것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명품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면의 그 명품을 아무리 두른다 하더라도 내면이 명품이 되지 않게 되면 그거는 헛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명품은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진짜 자기의 그 내면의 세계가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품 지갑, 백을 이제 선물 받고 싶고 갖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지갑이라도 명품 백을 살 수 있는 현금을 거기다가 놓고 지니고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이 명품인 거예요. 명품 백을 들고 그러니까 명품 백에다가 명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집어넣고 다니면 그것처럼 더 좋은 거는 없지만 사람들은 허상을 바라보면서 허상을 쫓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외모가 아무리 명품적이고 아무리 미모가 이쁘고 뭐 해도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명품이 아닌 다음에는 자기의 인생이 명품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인생이 성장을 하면서 고통이 없는 상태, 시련이 없는 상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그 이루려고 단계에 그 노력하는 그 자세, 그 노력으로서의 그 행복감을 느끼는 삶, 이런 것이 결국 명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명품을 내가 갖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은 짝퉁이라도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그러면 명품은 명품이고 짝퉁은 짝퉁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 명품이라는 거는 진실에 가까운 거고 명품이 아닌 짝퉁은 사이비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사입이라는 거고 진실은 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입이 그러면은 일단 종교적으로 먼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입이 종교, 이단. 그러면 자기와 맞지 않는 종교는 이단이라고 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불교가 이단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실에 가깝느냐, 진실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면 사이비는 명품을 모방을 한 것이 사이비인데, 그러면 내 일상에서 나는 그 명품으로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이비 쪽으로 가고 있는가에 그 진실의 눈을 떠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이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일상이 진실과 가까이 가기는 가는데 그 진실이라는 거를 포장을 해서 짝퉁으로 살아가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그 자기가 지금 현재 그 자기가 일상을 그 지내오는 과정,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사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다가서서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다 진실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진실에 가까운 곳에서 내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 자체가 편안해요.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근심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왠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고통을 받고 시련을 겪는다라는 것은 진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도 나는 진실되게 가지 사이비 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사입이고 무엇이 사입이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종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실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내가 사이비하고 가까운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누구와 약속 시간을 정했다. 그러면 누구와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 시간을 정했을 때는 지키고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약속 시간 했을 때는 안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사람한테는 자기는 진실하게 대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실된 것이 약속이라는 건데 나한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그 사람 행동의 패턴은 사이비 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진실을 포장한 그 가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든 약속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약속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나한테는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줄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자기의 그 시간과의 약속이라고. 그 사람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과 약속,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어떠한 질서와 규칙, 규범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진실에 가깝게 행동을 했느냐, 진실에 가깝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게 진실과 가까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떠한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목표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는데 내가 무정한 세월을 보냈느냐, 유정한 세월을 보냈느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무정한 세월을 본의 아니게 보냈다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진실과 거리가 먼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실과 가까운 사람은 자기의 그 규칙, 자기가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운 거는 또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지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잘 활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간에 내가 시공을 초월한다.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이야기한 것이 시간과 공간의 활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를 남들하고의 그 약속이 아니라 나와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예를 들어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노상방뇨를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노상방뇨라는 거는,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그러면 남이 봤을 때는 잘못한 건데, 남이 보지를 않았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상방뇨를 누가 보느냐? 내 자신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의해서 그 기운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보는 거고, 진실에 먼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남이 나를 보는 거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의식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나한테 집착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집착이라는 것이 나를 집착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집착하는 것도 안 되라는 거죠. 특히 배우자나 자식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배우자나 자식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집착을 한다고. 그러면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진실과 거리가 멀게 돼. 그렇게 되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집착한 것만큼 집착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대상이든 사물이든 명품이든 아니면 종교든 뭐든 그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집착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면 갈등을 겪는다라는 거는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 고통과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젊은 날에는 그것이 해결 방법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해결 방법은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에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방이 다 꽉 막혀버리는 형국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의 한계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히게 되면 이것이 진짜 바깥으로 폭발하는 사람이고 안으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퇴양난으로 이렇게 딱 자기의 기운이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가야지 될지 모를 때 그때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과 육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그러한 질병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고 안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하게 되고 안으로 폭발하게 되면은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인생을 가고 있는가, 내가 사이비를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는가를 다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는 진실에 가깝게 행동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래서 원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욕심이 생겼구나. 집착이 생겼구나. 내가 그래서 의식주 안정이 안 되었구나, 여태까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의식주 안정이 빠르게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여태까지 자기 스스로가 해봤는데도 안 되고 자기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자생으로 가느냐 자멸로 가느냐도 모르고 진실에 가깝냐 진실에 가깝지 않느냐 자기가 사이비 쪽으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부단히 열심히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고통과 시련이 더 커져서 자기의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포럼도 참석을 하고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뭐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이래야지 자기가 이 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자기가 가는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포럼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돼. 과거가 누적이 된 것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게 되면 미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빨리 바꿔야지 돼요. 바꾸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